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텅 빈 체육관 안으로 동석이 들어섭니다. 늘 수트 차림이던 동석이 운동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연신팔굽혀펴기를 반복합니다. 코치의 트레이닝 하에 마치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마냥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운동 중인 동석에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숙의 시동생들이 동석에게 남자다운 힘과 건강을 보여달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한때 운동 마니아였을 정도로 운동을 즐겼던 동석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시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 이후 날마다 운동을 하며 몸을 만들고 체력을 단련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체력 테스트 통과하시면 인정해드릴게요. 저희가 형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형수님과의 만남 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겠습니다. 형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기분인지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연애 코치도 언제든 해드리겠습니다. 흥수가 형제들 대표로 동석에게 한 말이 날마다 동석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동석은 체력 테스트 하나만 통과하면 광숙과의 연애에 꽃길이 깔린다고 생각하니 자꾸 웃음만 나왔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먼저 집을 나와 운동을 하고 출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보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기에 물고기가 미끼를 물듯 동석은 시동생들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일이니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 동석은 오늘도 코치의 지도 아래 퍼스널 트레이닝으로 단단히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시동생들이 뜬금없이 체력 테스트를 제안한 이유는 광숙을 위해서였는데요. 광숙이 결혼 열흘 만에 남편 장수를 하늘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새로 만나는 남자는 광숙의 곁에서 오래오래 있어주길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형수님, 우리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형수님 더 이상 외롭게도 힘들게도 하지 않는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 범수의 말에 흥수 역시 맞장구를 치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 말이 그렇다니깐. 형수님이 이렇게 빨리 연애를 하신다는 게 좀 걸리긴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호텔 회장님이시니 잘 됐지 뭐. 형수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말이야. 근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형수님 외롭게 하면 안 되지. 몇 번을 생각해도 체력 테스트 아이디어는 굿이란 말이야. 근데 형, 이게 괜찮을까? 굳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하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 야, 형이 시키는 대로 해. 천수 형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왜 너가 난리야? 기다려봐. 이참에 회장님 운동도 하시고 형수님도 건강한 남자친구 사귀시고 일석이조지 뭐. 흥수는 호언장담을 하며 아이디어를 낸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체력 테스트 당일이 되고 동석은 잔뜩 긴장한 채 독수리 술도가로 향합니다. 체력 테스트는 광숙이 주실과 함께 외출을 한 주말 오후 내 형제와 동석이 술도가 앞마당에 모여 치러지게 됩니다. 형제들이 준비한 테스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동석은 그동안 운동을 하며 단단해진 근육만큼이나 커진 자신감으로 테스트에 임합니다. 긴장되기는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석은 광숙의 남자친구이기 이전에 호텔 회장님이기도 하니 조금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엎질러진 물, 내 형제는 자무 근엄한 표정으로 술도가 앞에 집결하고 동석은 당당히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죠? 아참, 그 전에 먼저 분명히 할 게 있어요. 제가 체력 테스트 통과하면 형제분들이 제시했던 약속들 모두 지키시는 겁니다. 나를 돌아가신 형님 대우는 물론 광숙 씨와의 연애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기로 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저희를 뭘로 보시고? 당연합니다. 저희 형제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고 형님으로, 그리고 형수님 남자친구로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형제들은 무언가를 잔뜩 준비한 듯 분주히 물건들을 나르고 기구들을 설치합니다. 동석이 헬스장에서 보았던 최첨단의 운동기구 대신 술도가답게 항아리와 쌀포대, 막걸리통 같은 물건들이 동석의 앞에 놓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체력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볍게 술항아리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동석의 앞에 작고 앙증맞아 보이는 술도가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날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 동석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항아리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거뜬히 옮기고 나서 동석은 괜히 긴장했나 싶을 정도로 편안한 표정이 되어 두 번째 항아리를 들어 올립니다. 바로 그때 순간 악하는 소리와 함께 동석이 주저앉고 형제들의 시선이 일제히 동석에게로 향합니다. 형제들은 처음엔 기합 소리인가 싶었지만 동석이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허리를 감싸쥐자 그제야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동석을 부축하기 시작합니다. 아, 허리. 동석은 허리를 삐끗했는지 형제들의 부축을 받고도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형제들은 급격히 어두운 표정이 되어 한시라도 빨리 동석을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동석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차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마다 고통을 호소하고 그럴수록 형제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갑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이송되는 동석.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데 어쩌다 다치신 거죠? 아, 그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그만. 형제들은 의사의 질문에 난처해하며 더듬더듬 대답을 하고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조금만 잘못되셨으면 못 걸으셨을 수도 있으셨어요. 척추신경은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무거운 물건을 들게 하시면 안 돼요. 2주 정도 입원하시고 수술할지 경과를 지켜보죠. 의사의 말에 형제들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알려야 하기에 광숙에게 전화를 거는 천수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된 데에 대한 미안함으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광숙이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동석의 진단 결과를 전해 듣고 걱정이 한가득이 된 얼굴로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왜 동석 씨가 도련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술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광숙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궁금함에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디어의 최초 제안자인 흥수가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흥수는 광숙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우물우물 말을 이어가고 흥수가 말할 때마다 눈이 커지던 광숙은 급기야 화를 이기지 못하고 터뜨립니다. 뭐예요? 체력 테스트요? 날마다 중요한 업무 보느라 시달리는 사람한테 아침에 2시간씩 운동을 시켜요. 어쩐지 요즘 부쩍 피곤해 보인다 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들. 동석 씨가 도련님들 세대랑 같은 나이예요? 무슨 이팔 청춘이랑 같은 줄 아나? 그리고 이 사람 허리 디스크 있어서 조금만 삐끗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정말 너무해요, 도련님들. 그렇게 내가 연애하는 게 싫었어요? 그러다 이 사람 잘못돼서 내가 평생 술도가에서 막걸리 젓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그래요, 도련님들 허락 안 받고 연애 시작했어요. 그게 어때서요? 나 도련님들한테 떳떳하고 장수 씨한테 부끄러울 거 하나 없어요. 지금껏 도련님들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대했다고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새 광숙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눈물로 범벅이 되고 말을 하면 할수록 서러움이 폭발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시동생들이 연애 사실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기에 체력 테스트 역시 동석을 골탕 먹이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한 광숙은 시동생들에 대한 서운함과 동석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서 주실은 무너지는 딸의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광숙이 이성을 잃은 상태기에 오히려 주실이 차분해진 목소리로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있는 게 좋겠어요, 사돈총각들. 광숙이는 내가 챙길 테니까 그만 집으로 가요. 이렇게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 광숙이 진정되면 그때 얘기해요. 어서 가요, 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내 형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가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주실이 한마디 합니다. 참 너무한다. 친누나였어도 그랬을까. 철이 너무 없어. 우리 광숙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주실은 몸이 다친 동석보다도 마음이 다쳤을 딸 걱정을 하며 광숙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게 이거사. 남편 형제는 뭐하러 걷어? 이렇게 마음만 다치는 걸. 정신 차려 어서. 그래도 한서방이 그만하니 다행이지. 멀쩡하면 됐어. 아픈 사람 옆에 두고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너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네 행복 찾아. 네가 행복해야 엄마도 산다.
주실의 위로에 조금 차분해진 광숙은 몸을 일으켜 동석에게로 갑니다. 주실은 그런 광숙을 망연히 바라보며 딸이 받았을 상처를 떠올리곤 긴 한숨을 내쉽니다. 동석씨 미안해요. 왜 말 안 했어요 나한테? 동석은 광숙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 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그때 광숙씨 붙잡다가 다쳤을 때보단 덜 아파요. 뭐예요? 지금 농담이 나와요? 자꾸 미안해하는 광숙에게 동석은 농담을 하며 기분을 풀어주고 시동생들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라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동석은 병실에 누워있고 광숙은 그 옆에 앉아 동석의 이야기를 말없이 경청합니다. 비록 동석의 부상으로 마무리된 체력 테스트였지만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다시 한번 동석의 소중함을 알게 된 광숙은 동석을 바라보며 이 남자를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동석 역시 그런 광숙이 예뻐 보이기만 하고 언제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밤늦도록 꺼질 줄 모르는 불빛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듯 오래도록 병실을 비춥니다. 이번 일로 확실히 시동생들을 제압한 광숙과 동석. 이제 아무도 광숙의 연애에 토를 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 흥미진진해진 독수리 형제를 부탁해.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